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32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32화는 엘바프에 도착하는 도리부르기 로빈 일행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이들을 맞이하러 나오는데, 이 아이는 1076화에서 자신을 샹크스에게 배에 태워달라고 말했던 아이 콜른이었죠. 콜른은 자신을 배에 태워달라고 소리치지만 도리부르기는 위쪽으로 가야 한다며 거절합니다. 이에 콜른은 루피를 만나고 싶다고 소리치죠. 그리고 회상 속 샹크스가 콜른에게 말합니다. 밀짚 모자 루피, 이 이름을 잊지 마. 한편 도리부르기 로빈 일행은 바다와 엘바프 나무 2층을 잇는 거대한 나무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언더월드 다리로 전환되고 게르주와 골드버그는 루피를 만납니다. 게르주와 골드버그는 루피를 귀엽다며 환영하고 루피에게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죠. 그때 회상 속 로키가 루피에게 한 말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나를 만났다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도. 결국 루피는 누구도 안 만났다며 티나게 거짓말을 하는데, 골드버그는 루피가 언더월드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해서 그러는 거라 생각하며 더 이상 묻지 않죠. 그리고 장면은 가짜 태양신 로드에게 쫓기던 나미 일행으로 전환되고, 이들을 쫓던 로드는 나미 일행을 거의 다 잡을 뻔하지만 거대한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집니다. 다만 이는 나미 일행의 함정이었고, 마침 게르주와 골드버그도 나타나고 로드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나미 일행은 제외하며 게르주 골드버그와 함께 엘바퍼의 거대한 마을로 향하죠. 그리고 장면은 다시 도리부르기 로빈 일행으로 전환되고, 도리부르기는 로빈 일행에게 말합니다. 엘바프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언더월드, 두 번째 서널드, 세 번째 천국의 세계. 지금은 태양의 세계다. 이곳은 많은 마을이 있다. 그리고 너무나도 넓어서 전체를 볼 수가 없지.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이곳은 일반적으로 거인의 왕국이라 불리지만 어떤 말로도 정의할 수 없는 전쟁의 왕국 엘바프. 그때 루피 일행도 서널드에 도착하며 헤어졌던 밀짚 모자 일당은 서널드에서 모두 제외하고, 이들은 엘바프를 보며 감탄합니다. 동시에 루이 아노트가 쓴 브레그맨의 글이 나옵니다. 풀이나 나무, 덩굴의 숲꽃, 곤충, 물고기, 새까지 모든 동물 엄청난 크기에 숨을 쉴 수가 없고, 탐험가 여러분이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엄청난 가치일 겁니다. 그리고 장면은 크로코스와 술을 마시던 저처럼 긴 머리에 와노쿠니 삿갓을 쓰고 있는 실루엣이 숲을 걷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루이 아노트의 글이 다시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대한 엘바프의 신비한 땅에 대해 단 한 가지만 기록하자면, 내 말을 마음속 어딘가에 기억해주세요. 이 땅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탐험가 루이 아노트. 브레그맨의 책 내용으로 1132화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긴 머리의 삿갓이라면 크로커스와 함께 술을 마시던 자일 확률이 매우 큰데, 이제는 시키일 확률이 매우 크죠. 엘바프에 시키가 등장하는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는 정상연재라고 합니다. 이번 1132화에서는 탐험가 루이 아노트가 쓴 브레그맨의 책의 내용이 발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책 브레그맨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에 발매된 원피스 12권 114화 속 위스키파크를 빠져나가던 루피 일행 앞에 바로 코워크스의 로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빈은 루피 일행에게 다음 목적지가 리틀가든이라며 경고하죠. 이후 루피 일행은 리틀가든에 도착하는데, 나미는 무언가 이상하다며 리틀가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던지며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하죠. 그리고 116화 속 루이 아노트가 쓴 브레그맨의 책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인들에게 있어 이 섬은 마치 작은 정원과 같다. 거인섬 리틀가든, 이 땅을 그렇게 부르기로 하자. 탐험가 루이 아노트.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이 책은 오하라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22년 전 오하라는 버스터 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책들마저 사라지게 할 수 없다며 책을 호수에 빠뜨리며 구하는데, 이 책 중에 브레그맨이 또 있었죠. 또한 소녀점프가 원피스 2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하는 특별 잡지, 특별 소설 원피스 노벨 A에서도 브레그맨이 나왔는데, 에이스의 동료 듀스가 무인도에 있을 당시 브레그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처럼 오다스는 브레그맨 책을 잊지 않고 말 그대로 계속해서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브레그맨의 표지입니다. 브레그맨의 표지를 자세히 보시면 니카의 상징 태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떡밥으로 등장하고 있는 브레그맨인데 이 책에 원피스 최대 떡밥 중 하나인 태양이 그려져 있는 걸로 보아 주 태양의 신 니카에 대한 떡밥이 이 책을 통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루이 아노트가 인간으로 추정되는 만큼 800년 전 진실을 모를 수도 있지만 루이 아노트는 리틀 가든뿐만 아니라 엘바프까지 탐험한 만큼 전 세계를 돌았을 거로 추정됩니다. 이 여행을 통해 태양의 신 니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 가설대로라면 오다스는 24년 전부터 태양에 대한 떡밥을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물론 니카라는 단어는 1018화에서 처음 언급된 만큼 혹자들은 태양의 신 니카가 급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태양의 신뿐만 아니라 니카에 대한 복수는 아주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말해보자면 1044화에서 니카가 공개되기 약 11년 전 판매된 62권에서는 송사리 5쌍둥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5쌍둥이의 이름은 이치카, 니카, 상카, 요카, 용카투가 있었죠. 물론 니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복선은 아닙니다. 이들의 이름 어원은 일본어 숫자 1, 2, 3, 4, 5의 음독으로 1, 2, 3, 4, 5를 일본어로 읽으면 이치니 산 윤 고가 되는데 여기에다 카를 넣어 이치카, 니카, 상카, 용카, 용카투가 된 거죠. 다만 62권 표지를 보시면 니카가 루피 위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재밌는 건 항상 순서대로 서 있던 쌍둥이였지만 두 번째를 상징하는 니카가 굳이 세 번째로 와 루피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1044화에서 니카가 공개되기 약 10년 전 발매된 원피스 65권 SBS에서 한 독자는 오다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만화와 애니에 나오는 영웅은 최강의 절대 무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왜 루피는 매우 약해 보이는 고무 능력자로 하셨는지요? 이에 오다스는 답합니다. 가장 우스꽝스러운 능력을 고른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가 심각해져도 루피는 늘어났다 부풀었다 언제나 익사를 떨 찬스를 줍니다. 그런 만화를 그리고 싶었죠. 그리고 1044화에서 오르성은 태양의 신 니카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동물계 사람 열매 환수적 모델 니카. 각 성은 고무의 몸에 보다 큰 완력과 자유를 준다는 세계에서 가장 장난스러운 능력. 그리고 1044화에서 니카가 공개되기 19년 전 원피스 31권에서는 샨도라의 과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태양의 신을 믿는다는 키워드가 나오죠. 태양의 신을 믿는 나라가 나온 건 19년 전이지만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는 그 전부터 나왔습니다. 20년 전 발매된 19권 속 알라바스타의 국기는 태양입니다. 이후 하늘섬, 와노쿠니, 어인섬도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을 갖고 있는 게 나타나기도 했죠. 심지어 루피와 태양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떡밥으로 나왔었는데 루피의 배의 의미는 태양처럼 밝게 헤쳐나간다는 의미에 태양의 영단어 써니가 들어가는 써니오이며 드레스로제 편에서는 태양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옷을 입기도 했죠. 또한 20년 전 발매된 19권 속에서는 태양의 신, 비의 신, 숲의 신, 대지의 신에게 마을을 구해달라는 제물을 바치던 샨도라 사람들을 북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던 북소리는 1044화 속 등장한 니카의 심장 소리와 같은 소리였으며 애네를 쓰러뜨리고 연애를 벌였을 때도 니카의 심장 소리와 같은 의태어가 나왔죠. 분명한 건 1043화 속 제니샤는 니카의 심장 소리를 해방의 드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3년 전 원피스 15권에서 오다쌤은 밀짚모제적단의 생일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루피 5월 5일, 조로 11월 10일, 나미 7월 3일, 우섭 4월 1일, 상디 3월 2일.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생일은 밀짚모제적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나미의 이름을 일본어 숫자로 표현하면 7과 3이 되는데 나미의 생일은 7월 3일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대표적인 날짜는 4월 1일인데 우섭의 생일은 4월 1일이죠. 또한 11월은 시모츠키를 상징하는데 시모츠키의 우손 조로의 생일은 11월 11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이름을 일본어 숫자로 표현하면 3과 2가 되는데 상대의 생일은 3월 2일입니다. 이처럼 밀짚모제적단과 생일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루피의 생일은 5월 5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루피의 생일은 고무를 일본어 숫자로 표현한 5월 6일이 어울립니다. 그런데 5월 5일이라는 게 뭔가 이상하죠. 다만 5월 5일의 한자를 분해하면 니카라고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6년 전 881화서 루피가 카타고리와 썰 당시 루피는 동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미 일행이 보고 있는 거울에 웃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루피는 니카라는 표정을 만들며 웃었죠. 그리고 13년 전 공개된 531화 표지에는 걔가 그림을 들고 있으며 초파가 가위로 종이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걔가 들고 있는 태양에 그려져 있는 배는 브래그맨 표지에 나온 그림이죠. 또한 여기서 재밌는 건 걔의 일본어를 거꾸로 하면 니카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티츠는 에이스를 상대하며 말했습니다. 태양인가 어둠인가 승자는 단 한 명. 이는 어둠을 상징하는 검은색과 태양의 신 루피의 대결을 암시하고 있던 걸로 보이죠. 오다쌤은 정말 변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드디어 엘바프의 시키가